여러분이 아마 서울여대 경영학과 전공을 들으면서 아마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죄수자승법을 오늘 끝내면서 단순하게 끝내고 18번째, 그 다음에 19번째 중요하게 끝내고 20번째 마지막 동에서 전체를 정리해서 오프라인 수업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수자승법이란 각 관찰치에서 가상의 선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을 최소를 하는 것이다. 그걸 찾아내는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입니다. 실측지, 이게 오브저브드 베어리어블과 예측치, 외측치가 손에 있는 것의 차이를 잔차, 리시디얼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오차, 잔차죠. 이게 지금 손을 이게 잘못 그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 이렇게 직선을 내지, 이렇게 내려야 돼, 이렇게 내면 안 돼. 하여튼 뭐,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내면 큰일 난다. 욕먹고 막. 하여튼 회기 직선이 있고, 거기서 해서 요 밑에 거. 여기서 오차라고 표현된 거는 이제 잘 안 된 거고, 예측치에서 예측치의 값이 제대로 잡은 겁니다. 그럼 실제치하고 오차가 생긴 거죠, 요만큼이. 실제치하고 요만큼이 생겨서 그렇죠? 요거, 실측치 분의 예측치가 이게 R스퀘어입니다. 결정계수고. 그 다음에 오차분의 예측치가 크면 이게 이제 시그니펀트 하게 되는 거죠. 유의하게 되고. 제가 요거 한 PPT 보면서 한 10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있는 수식 나오고, 뭐 불편 추정량, unbiased estimation 이런 걸 설명해서 최소한으로 끝내겠습니다. 잔차는 어떻습니까? 엡실론은 yi-yi 큰 거죠. yi는 실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yi는 b0 플러스 b1 xi죠. 그게 지금 모르는 거. 그래서 yi 빼기 b0 빼기 b1 xi 하고, 전순환 회귀방정식과 실제 판매를 확실히 표현하면 잔차가 가능한 작게 해야 된다. 이게 작아야죠. 잔차 작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요게 작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잔차 크면은 틀린 거지. 그러나 엡실론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각각이 가시되어 작게 한다라고 표현한 또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작게 아니고 자승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막 더하고 빼고 그냥 제로가 되니까 각각을 제곱을 해서 잔차 제곱합. 제곱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전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제곱을 했습니다. 잔차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회귀방정식의 상수를 찾는 거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최소가상법이라고 한다. 요거 시간 줄 테니까 여기 여러분 요걸 보시고 요거하고 요 두 개를 지금 읽어보십시오. 예측치와 예상 모델의 차이를 최소로 한다. 그래서 밑에 것을 잔차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회귀방정식의 상수 B0와 B1을 찾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최소자승법이라고 한다. 최소자승법. 위에 식기에서 이렇게 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래서 B0와 B1을 구하는 것이다. B0와 B1을 구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두 별량이 한쪽을 1차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매우 거친 방법이다. 뭐 그냥 1차식으로 합니다. 실제로 회귀방정 연장하든지 하면 좋은 근사가 얻어지지 않는 그러면 1차식 까닭이 장점이 많은 것이다. 좀 말이 좀 이상하고 2차 이상은 이제 이게 복잡해져서 그냥 1차식만 가지고 1차식을 가지고 합니다. 1차식을 하고 여기 곡선으로 하는 것지만 직선적인 분석가 쉽다. 직선적 분석가 좋고 곡선의 경우는 제가 이제 두 가지 보통 쓰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런 건 잘 안 돼. 기울기가 직선같이 생기면 그냥 직선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되고 이렇게 된 거는 구간을 자릅니다. 이거는 하나, 둘, 한 네 개 정도 잘라가지고 거기서 각각 해고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쓰죠. 여기까지는 단순하게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한 거고 조금 빨리 나갔는데 네이버에 나오는 두 개 아주 다른 교수님들이 쓴 거 여기 보세요. 요거 지금 읽어보십시오. 최소자승법, Method of Least Scarce 혹은 Least Scarce Method 똑같이 씁니다. 경제학사전이나 교육학사전 다 똑같죠. 경제학이나 교육학이나 뭐 체육학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두 개의 경제별로 X와 Y 사이 함수 관계가 존재할 때 그 인과관계 표현이 잘 된 거냐.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소자승법이다. 어떤 별량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현실의 파악에는 물론 일반 사회현상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두 별량의 관계를 이미지로 규정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유효 가정을 하자 소득액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요걸 내서 그죠? 하고 이를 최소자산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최소자산법을 해서 구해낸다. 이걸 노멀 이퀘이션을 구해서 이렇게 구해낸다. 마코브 정리해서 증명된다. 블루가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정규 방정식이 제일 좋은 선형으로 언바이스드 언바이스드라는 게 이제 다른 바이어스가 없네요. 바이어스가 있다는 건 어느 쪽으로 시스템한테 바이어스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없는 언바이스드 블루라 하죠.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트는 아주 쉽게 얘기해갖고 이렇게 찾아내면 그것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바이어스,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이제 편의가 없는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정상적인 바이어스가 없는 정상적인 추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의 말을 믿을 때 바이어스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죠. 나는 어제 저녁에 라면을 먹었다. 내일은 책을 200권을 보겠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믿죠. 바이어스가 없으면. 근데 바이어스가 있으면 네가 무슨 뭐 부자인데 왜 라면을 먹냐. 그리고 네가 하루에 어떻게 책을 200권이 읽느냐.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라서 뭐 비꼬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없다는 건 정상적으로 표현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죠? 성경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비꼬는 게 바이어스라는 게 그럽니다. 바이어스라는 게 이상하게 봐서 저 사람은 예전에 성희롱을 두 번 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면 안 믿어.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트는 수학적으로 뭐냐면 그것이 최적치다. 제일 좋은 거다. 더 쉽게 표현하면 제일 좋은 거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요. 저도 맨날 미국에서 볼 때 교수가 님이 맨날 블루라 그래갖고 블루가 뭔가 그래고 블루라는 게 색깔 아닌가요? 블루라고 그랬더니 블루가 이제 베스트 리니어로 제일 좋은 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코스 열하면 이제 된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맨 크게 보면 최소산법에서 최량이라는 게 제일 좋은 이게 지금 maximum likelihood를 번역한 것 같은데 최우도 maximum likelihood라는 게 최우도 비법이라는 최우도를 번역하는데 최적이라는데 우리는 보통 최적이라 쓰는데 우선 최량이라고 써가지고 제가 네 최량이라는 건 제일 좋은 거고 여기 불편이라는 건 unbiased 그러니까 편의가 없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된 거. 그럼 선형이라는 게 뭐냐? 그냥 연결이 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 요겁니다. 요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요건 좀 쉬울 겁니다. 요거는 교육학 용어사전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만든 거네요. 1995년이면 뭐 제가 교수 됐을 때 만든 거네요. 교육학이죠. 여기 보세요. 교육학이나 체육은 이건 경제학이고, 경제학 사전이고, 경제학이나 교육학이나 경영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최소산법, 리소스 메소드. 한 기준 변인이라는데 변수라 우리는 변수라 하죠. 한 기준 변인 하나의 변수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예인 변인 이게 뭐냐면 종속 변수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 변수로서 직선적 직선적에 의하여 예인이라는 게 예측하자고 할 때 실제 기준 변인을 이제 종속 변수와 직선적 가정에 의해서 예언된 독립 변수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되는 기준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저희 읽어보세요 두 줄. 한 기준 변인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예인 변인, 이게 말이 어려운 우리가 쓰는 말하고 달라가지고, 저도 옛날에 의과대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더니, 우리가 same thing,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건데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러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걸 우리 표현을 하면 종속 변수를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로서 직선적 가정에서 예측을 할 때, 실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왜 거리는 어떻게 되냐? 거리는 직선거리고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그걸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지. 전체적으로. 한 기준 변인을 하나의 예인 변인,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의 x에서 직선적 가정에서 예인 나올 때는 이렇게 해서 구해진다. 그렇죠? 그거를 할 때 b와 c의 값을 구해야 된다. 똑같은 거죠. b와 c의 값을 구해야 된다. 이때 b와 c를 구하는 기준으로서 실제 기준 점수와 직선적 가정에서 예인된 점수 간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기준, 즉 요거가 최소화되는 조건인 최소자산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b와 c를 구하게 된다. 이러한 최소자산의 기준은 여러 개의 예언비를 갖고 예언하고자 하는 중다 예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수식을 가지고 하나를 구할 때도 있고 여러 개를 구할 때도 동일한 논리가 된다 이게. 과학이라는 거는 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반복이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아주 증명했죠. 교육학 용어 사전이나 경제학 용어 사전이야. 제가 지금 과목 이름이 경영통계야. 경영통계 예전에 수학과 학생들이 좀 들었어요. 그때 왜 듣냐니까 수학과에서 경영학과 경영통계를 들으면 인정을 해. 똑같은 겁니다. 수학과나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논리는 똑같아요. 말은 지금 전혀 다르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함수관계, 인과관계, 이거 인과관계는 우리로 지금 틀린 겁니다. 제가 인과관계는 아니고 그냥 함수관계지, 그냥 상관관계인데, 회귀관계를 인과관계로 표현하면 인과는 틀린 거. 저는 요거는 좀 틀렸다고 생각하고, 경제학과 교수님이나 경영학과 교수님이나 교육학과 교수나 수학과 교수나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상관없이 갈릴레이인가,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돈다, 뭐는 어떻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것, 그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사상. 그죠?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학문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경영통계. 여러분이 그거를 확신을 갖고 실증에 써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가 회장인 어느 식품회사 가서 한동철 교수님이 이랬던, 거기서 막 광고비를 올리자 막 하고 사람들이 해. 그랬더니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거기가 고가인데. 그럼 우리 졸업생이, 서울대 졸업생이 광고비 올리는 것보다 가격 낮추는 것이 6배, 7배 더 세니까 우리 가격을 낮춥시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했더니 제가 서울여대 교수님한테 수업 들을 때 미국의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입증이 되면 그렇죠. 물론 그거 말고 또 다른 광고를 올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브랜드를 올릴 때는 광고를 올리죠. 그런 거를 우리가 논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아주 힘든 겁니다. 어디서는 인사관리를 잘해가지고, 조직행동을 잘해가지고 발전했다고, 어디는 생산을 잘했다고, 마케팅을 잘했다고, 경영정보를 잘했다, 회계를 잘했다, 아주 복잡하네. 7개 다 잘했다는 거죠. 그럼 제가 듣다 그래요. Everything is important. 모든 것이 중요한 거지, 모든. 그 중에서 상황에 따른 거지. 경영학에서 만약 7개 전공이 필요 없으면 그건 전공할 필요도 없는 거지. 7개 전공이 필요하니까 이제 하는 거니까, 그 7개 전공이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논리를 배워가는 거죠. 우리는 변수란데. 변수의 경우 최소 자승의 기준에서 미분법에 미분에 의해 구하여진 B와 C 일반적인 값은 다음 공식에서 구할 수 있다.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게 뭡니까? 요렇게 구하면 돼. B와 C. 요게 뭡니까? X와 Y의 곱의 합. X와 Y. X가 뭡니까? 제가 가격이 쭉 있고 매출액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가격과 매출을 곱해. 가격이 270원, 매출액이 100억이야. 270원 100. 그래서 쭉. 그거의 쭉 더해. 그 다음에 N, 샘플 숫자를 더해. 곱해. 쭉, X와 Y를 곱한 걸 쫙 더해고 샘플을 해. 그 다음 빼기. X의 전체 합. 그 다음 Y의 전체 합. 요걸 곱해. 그거를 디바이드 바이 요거. N. X의 자승의 N. 샘플 숫자를 곱하고 거기서 X의 자승. 요거 전체 자승을 나눠. 요렇게 돼, 요렇게. 요렇게 되면 B가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B가 중요한 거죠, B가. C는 사실, 상수니까, 여기 절편이니까. C는 어떻게 구해? C는 X 자승을 쫙 더해. Y의 합을 쫙 더해. 그걸 곱해. 빼기. X와 Y의 합을 쫙 구해. 그 다음에 Y의 합을 구하고. 또 X 자승 쫙 더해. 이렇게 돼요. 결국 여기 있는 요소가 뭡니까, 여기다? B와 C, 여기요. Y는 BX 플러스 C. 우리로 치면 이제 Y는 S 플러스 EX 플러스 3. 제가 그렇게 찾는 2하고 3 찾아내는 식으로. 여기 Y equals BX 플러스 C. C는 이제 절편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BX는 기울기죠, B. B를 뭘로 구했습니까, 여기로? X하고 Y하고 N. X하고 Y하고 N. 여기 X, Y, N. X, Y. X 자승 N. X 자승. X자승, Y, XY, Y, X자승, N, X자승. 이게 뭡니까, 다? X하고 Y죠. X하고 Y밖에 없지. 결국 뭘 한 겁니까? X는 알고 있는 거야. 가격이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가격과, Y는 매출액. N은 뭐야? 샘플 숫자. 그걸 가지고 요런 수식을 쓰면 B하고 C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대단한 발견이죠. 요렇게. 요 B하고 C. 그럼 요걸 우리가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저도 외우지는 못했는데, 옛날에는 하도 이거 대학교 다닐 때도 하고, 대학원 다닐 때도 하고, 박사 할 때도 이걸 하니까 노트에다 쓰고,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거의
SPSS 한번 돌리려면 지금까지 윈도우즈 이런 게 아니고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종이에다 입력해가지고 치는데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막 이런 거였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했는데 요새는 뭐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82년도에 이걸 처음 배웠는데 82년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배웠으니까 뭐 대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으니까 하여튼 82년도에 공부 70년도도 배우고 80년도에 배우고 지금 2010 몇 년입니까? 15년이고 SPSS 집어넣으면 바로 숫자를 쫙 치면 계산하는 게 나와요. 제가 우리 학생들 가끔 하다 보면 우리 통계학 책을 꺼내가지고 학생들한테 30명의 개별 컴퓨터 보고 요 데이터 X가 100개, Y가 100개, X와 Y 100개, X의 가격 데이터 100개, Y의 매출액 데이터 100개, 100개 X에 딱 있어. 그거 가지고 SPSS에서 그 선형, 회귀 분석 선형 딱 돌리라면 모든 학생이 제가 요거 B의 값이 얼마입니까? C의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모든 SPSS 똑같네. 우리 방망은 다른 건 똑같지.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없지. 컴퓨터는 계산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더 중요한 거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결국 여기서 Y는 BX 플러스 C인데 우리가 B와 C를 알고 싶은데 B와 C는 X와 Y의 곱, 샘플 숫자나 X와 Y의 곱 이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X 곱의 합, X의 합, Y의 합, X 자승의 N의 곱, 시그마 X의 자승 이걸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여기 C는 X 자승의 합, 그 다음에 Y의 합의 곱, 그 다음에 요거 X와 Y의 합, 곱의 합, Y의 합의 곱, X 자승 N 샘플 요렇게 결국 여기 요 B하고 C를 구하는데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X와 Y하고 N. N은 샘플 숫자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 결국 X와 Y 자체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낼 수가 있답니다. B하고 C. 그리고 그것이 뭐냐? 베스트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요겁니다.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 요거. 그것이 최대로 현재까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블루다. 그리고 최적이다. 최적이다. 1000년이 지나면 이게 좀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때는 새로운 게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1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 걸 풀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현재 지금 2015년도 현대 70억 명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현재 과학 수준에는 이게 최고적이야. 이게 지죠. 우리는 이게 지금 다 틀렸는지도 몰라 지금. 아무도 몰라. 그건 10만 할 거 10만. 우주를 총괄하신 10만을 우리는 이게 틀렸는지도 모르죠. 틀렸는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시험 보고 만약에 틀리면 뭐 그걸 감점에 A 받고 B 받고 그래요. A 플러스 저는 성적을 딱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를 주는데 그걸 A 플러스 B 플러스를 나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수준이 그걸 때는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개발되면 몰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어서. 만약 이게 문제라면 언젠가는 500년 후에는 이게 바뀌겠죠. 그때는 이런 리그레션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할 겁니다. 더 쉬운 방법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1000년 지나면 발견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몰라요. 저도 이거를 뭐 공과대 하면서 이런 거 옛날에 해봤는데 지금 뭐 이걸 맨날 하는 거 아니고 이 정도 이상은 더 지금 지구상에는 통계학 교수 중에 이 이상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요 수식에 가지고 수식의 합 결국은 뭡니까? Y는 BX 플러스 C야. 그럼 결국 잘 들어요. Y는 BX 플러스 C. X하고 Y는 알아. Y는 BX 플러스 C고 X와 Y는 알고 B와 C를 몰라. 미지수 B와 C를 구하는데 그 B와 C를 뭘로 구하냐? 다른 거를 갖다 구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알고 있는 X와 Y의 결합 방식을 가지고 N도 있으니까 결합 방식을 가지고 이거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known variable, 알고 있는 X와 Y가 있는데 그리고 모르고 있는 B와 C가 있어. 근데 B와 C를 하는데 다른 걸 갖다 하면 또 조건이 하고 뭐 복잡해지고 그러는데 그냥 알고 있는 X와 Y의 결합 구성 방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B와 C가 거기서 계산이 될 수가 있다. 그 논리 자체가 아주 대단한 겁니다. 왜? 이걸 몰랐으면 우리는 리그레션 라인을 못 구해야죠. 물론 다른 걸 구해서 이거보다 더 나쁜
블루가 아닌 다른 것들은 제가 본 적도 있어요. 뭐, 근데 교수님들이 이런 건 쓰지 말라래.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걸 해봤더니 이건 안 맞는다, 이거. 이런 건 쓰지 말라래, 통계학에. 결국 제일 좋은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제품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best linear unbiased estimate. 그게 최소 자승법이고, 이게 이런 공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모르는 걸 찾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되고, 이것이 지금 쓰고 있는 논리고, 더 쉽게 해서, 계량 경제학이 그랬고, 더 쉽게 해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경제학의, 노벨 경제학상이 전부 이걸로 받은 겁니다, 거의 다. 요새는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게임셀이랑 다른 것도 있지만. 아시겠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걸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중얘기를 하고, 이 전체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